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50대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프랭크 리프먼과 데니엘 클라로이시고요. 프랭크 리프먼 박사님은 통합의료 및 기능의학 분야의 독보적인 개척자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시고요. 또한 뉴욕시에 있는 해원제 웰리스 클럽 더 웰의 최고 의료 책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클라로님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편집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출판사는 더 퀘스트,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태세, 즉 관리 태세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변화하며 세포의 기능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 역시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가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버리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바꿀 힘과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한 예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수 유전자를 잘 보살피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호르메시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호르메시스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말하는데, 이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들에는 짧은 기간 단식을 포함해서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거나 찬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고 몸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병원이나 약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 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여겨지는 1장 기본 원칙,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과 3장 어떻게 먹을까, 음식의 질과 영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에는 1장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소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다. 첫째 이유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전체 식사량이 줄어든다. 둘째,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잘 진행된다. 셋째, 단식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넷째,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다섯째, 단식을 하면
자가 포식이 시작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다. 자가 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은 7에서 8시간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에 물을 따라 마셔라. 그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된다. 단식에 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6시간 단식,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식사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골자는 이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좋으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좋다는 거지요. 왜 16시간인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포식이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는 1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18시간이나 20시간 동안 단식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6시간 단식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이틀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초보자들은 대개 주말보다 주중에 하기가 더 쉽다고 말합니다. 최종 목표는 매일 16시간 단식입니다. 날마다 그날의 마지막 식사와 다음 날의 첫 식사 사이에 16시간을 비우는 거죠. 날마다 16시간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주 편하고 체중 감소, 활력 증가, 숙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당신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까지 늘려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면 정말 좋습니다. 에너지로 쓸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꼭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6시간 단식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단식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단식하지 마세요. 고강도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라든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사람이라든가 섭식장애를 앓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단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신 중이면 당연히 단식하면 안 됩니다.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고요. 장과 면역은 하나다. 면역체계의 70%는 배 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의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 흐림, 즉 브레인 포그,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 하나, 시작은 식단 조절이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넥시움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니스에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 속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지만 우선 명백한 음식들부터 줄이자. 시리얼, 쿠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먹어라. 과일에 함유된 섬유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약간 늦춰주기 때문에 과일을 먹으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다른 음식을 먹을 때처럼 당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조금씩만 넣어 마신다고 해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냥 설탕을 끊어라. 그렇다고 화학물질 범벅인 인공 감미료를 넣지는 말자. 정말로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라. 일부 스테비아 제품에는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으므로 100% 스테비아를 구입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사실 설탕은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준다. 그리고 설탕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약물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그러니 설탕을 무서워해야 마땅하다. 셋, 더 많이, 더 잘 자기.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는 통증이 찾아오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전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그날그날의 피로를 회복하는 양질의 수면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된다. 잠을 중요하게 취급하라. 그러면 금세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나이 들매 징후로 생각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이 규칙적이고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중간에 자꾸 깨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문제를 살피면서 의식적으로 밤잠을 잘 자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 시간의 습관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라. 그러면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진다. 아침 시간에는 명상을 하라. 아침 명상은 밤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낮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든다. 꿈을 꾸는 시간인 렘 수면 시간과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모두 충분해야 한다. 비렘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잠을 잘 때는 두뇌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때 몸 안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 단백질과 기타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7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할 때 몸 상태가 최적이 된다. 그렇다. 9시간이다. TV와 소셜미디어, 끝없는 업무 이메일에 수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당장 그 습관부터 바꿔라. 넷,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40세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30대 후반부터 근육이 성장 태세에서 보존 태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모토는 몸에 해를 입히지 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몸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게다가 부상은 당신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가벼운 수준의 염증은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5. 물은 큰 컵으로 하루 4잔. 나이가 들면 갈증의 신호가 약해지기도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증을 아예 못 느낀다. 당신의 몸은 수분을 원하는데 입에 닿는 신호는 젊은 시절만큼 뚜렷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체내 수분 부족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지도 모른다. 집중이 안 되거나 배우자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두통을 느낀다면 물을 마셔보라. 수분이 고갈되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날마다 큰 컵으로 4잔 이상 물을 마셔라. 가장 좋은 것은 정수기에서 걸러진 물이다.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는 마이크로바이옴 안의 좋은 박테리아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필터를 사용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한꺼번에 4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시로 물을 마실 때 수분 공급 효과가 더 좋다. 식사 중이든 식사 중이 아니든 상관없다. 둘 다 수분 공급량에 포함된다. 6.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공동체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시기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다. 하지만 직업을 바꾼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간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해서 상황이 달라지면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구들을 만나고 중요한 관계를 정성껏 가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는 노력은 당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삶의 전환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라. 사람들과의 만남을 웰니스 활동이라고 여기고 당신이 아끼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따져보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라. 물론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를 사귀기란 어려운 일이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딱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 그냥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볼 기회라고 생각하라. 일단 씨앗을 심고 무엇이 자라는지 지켜보자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져라. 관찰하고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라.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가라. 시간이 흐르면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다. 지금 당신에게 고독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고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당신 주변에 서로를 사랑하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삶의 전환기가 닥치더라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군데군데 있는 것과 같다. 가족 같은 집단이 없으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또한 중년과 노년에 사회적 접촉이 많으면 치매 발병 확률이 감소한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건강하게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른다.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3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둘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셋째, 공동체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당신만의 공동체를 직접 만들고 잘 갖고 보라. 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